혈당 수치 180. 의사가 권장한 건강한 채소 저녁 식사를 마친 제 이웃의 공복 혈당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 수치는 240까지 치솟았습니다. 단 하나의 채소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고 그 범인은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도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사탕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급상승시키는 7가지 채소를 공개하려 합니다. 나쁜 수준에서 재앙에 가까운 수준까지 순위별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 목록의 1위인 채소는 글레이즈드 도넛보다 혈당을 더 높입니다. 아마 의사 선생님께서는 채소를 더 많이 드세요 라고 조언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채소가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건강 정보에 접근해야 한다고 믿으신다면 댓글로 나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 라고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혼란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건강보조식품회사 임원들이나 특정 이해관계자들은 이 정보를 싫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밝히는 내용은 약물 복용량을 늘리거나 신경 손상을 겪거나 수년간 불필요한 혈당 스파이크로 고통받는 것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대망의 1위 채소는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아마도 여러분이 어젯밤 저녁 식사로 드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세포의 인슐린 반응성이 7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처리되지 못한 포도당은 혈액 속에 머물며 닿는 모든 곳, 즉 신경, 신장, 눈, 심장 등을 손상시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이것입니다. 의료계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전분성 채소가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채 무조건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만 조언합니다. 보호 효과가 있는 비전분성 채소와 달리 마치 시금치와 감자가 우리 몸에 똑같은 효과를 주는 것처럼 뭉뚱그려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의료계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탄수화물을 계산하라고 말하지만 특정 채소가 매일 여러분의 혈당 조절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해 요인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을 알아보기 전에 어떤 채소가 문제인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판도를 바꾸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글리세믹 지수, GI입니다. 이는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55 이하는 낮음, 55에서 69는 중간, 70 이상은 높음으로 분류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소가 당연히 낮은 수치일 거라 가정하지만 그것은 오산입니다. 어떤 채소는 케이크나 탄산음료보다 심지어 여러분이 수년간 피해왔던 음식들보다 점수가 높습니다. 특히 밤에 이런 고혈당 채소를 섭취하면 혈당이 몇 시간 동안 높게 유지되어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을 손상시키며 당뇨병을 악화시킵니다. 저는 수개월간 채소의 글리세믹 지수에 관한 임상 연구를 분석하고 내분 비내과 전문의들과 상담하며 수십 년간의 연구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위해 7가지 채소의 순위를 매겨드리겠습니다. 채소 7위, 옥수수. 많은 분들이 놀라실 옥수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엄밀히 말해 곡물이지만 대부분 채소로 인식하고 섭취합니다. 옥수수 한 컵에는 약 31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는데 이는 식빵 2조각보다 많은 양입니다. 옥수수의 GI는 조리법에 따라 52에서 60 사이인 중간 단계입니다. 문제는 섭취량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옥수수 반 컵만 먹지 않습니다. 옥수수 한 자루를 통째로 먹는데 이는 약 한 컵 분량이며 빠르게 소화되는 탄수화물 31g이 한꺼번에 혈류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옥수수는 대부분 전분이며 소화 효소에 의해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60세 이상의 인슐린 감수성이 낮은 분들에게는 그 상승폭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점수 10점 만점에 4점. 적당한 영양, 양 조절로 관리 가능. 채소 6위. 완두콩 초록색이라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채소입니다.
다이어트 식단에 추천되지만 실상은 탄수화물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익힌 완두콩 한 컵에는 약 21g의 탄수화물과 8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GI는 48에서 54 정도로 낮음에서 중간 단계지만 사람들은 볶음밥이나 파스타 등에 섞어 컵 단위로 섭취합니다. 쌀이나 파스타 같은 전분질 음식에 완두콩을 더하는 것은 탄수화물 위에 탄수화물을 쌓는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혈당은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급증하게 됩니다. 점수 10점 만점에 5점. 중간 정도의 영양, 과잉 섭취하기 쉬움, 채소 오이, 단호박, 버터너스컷이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 사랑하는 겨울 호박류입니다. 영양가가 높고 맛있어서 추천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익힌 단호박 한 컵에는 약 22g의 탄수화물과 4g의 당분이 있습니다. GI는 50일 정도로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조리법이 문제입니다. 보통 숲으로 갈아서 먹거나 푹 익혀 먹는데 이 과정에서 세포 구조가 파괴되어 전분의 소화 흡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푹 익히거나 퓨레로 만들면 혈당 부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단호박 수프 한 그릇에는 2에서 3컵 분량의 호박이 들어갈 수 있어 한 끼에 44에서 66g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는 혈당 관리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드신다면 반 컵으로 제한하고 너무 푹 익히지 말고 단단하게 드십시오. 점수 10점 만점에 5.5점. 중간 정도의 혈당 부하, 많은 양 섭취 시 위험, 채소 4위. 비트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영역으로 진입합니다. 비트는 혈관 건강에 좋다고 추천되지만 혈당 측면에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익힌 비트 한 컵에는 약 17g의 탄수화물과 무려 14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채소치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높은 당 함량입니다. GI는 약 64로 중상위권입니다. 비트의 당분은 주로 자당, 수크로스, 이라 빠르게 흡수됩니다. 임상 경험상 당뇨 환자가 비트를 먹으면 45분에서 1시간 이내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목격합니다. 게다가 비트는 즙으로 마시거나 구워서 많이 먹는데 즙은 섬유질을 제거한 농축 설탕물과 같고 구우면 당분이 더 농축됩니다. 슈퍼푸드라는 마케팅 때문에 무제한으로 먹어도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점수 10점 만점에 6.5점. 높은 천연당 함량, 상당한 혈당 충격, 채소 3위, 고구마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겁니다. 고구마는 건강 커뮤니티에서 사랑받고 의사들도 흰 감자의 대안으로 추천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고구마 역시 혈당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단지 흰 감자보다 덜할 뿐입니다. 구운 고구마의 GI는 품종과 조리법에 따라 44에서 94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에는 약 27g의 탄수화물과 5.5g의 당분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황색 호박 고구마는 당도가 더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는 흰 감자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당뇨 환자의 혈당을 유의미하게 상승시킵니다. 게다가 꿀이나 설탕을 곁들이지 않아도 큰 고구마 하나면 식빵 3장 분량 이상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60세 이상 당뇨 환자에게 이는 혈당을 200대까지 올리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점수 10점 만점에 7점. 중간에서 높은 GI, 건강식품으로 과대 포장됨, 채소 2위, 파스닙, 설탕 당근, 이 채소는 의외의 복병입니다. 파스닙은 하얀 당근처럼 생겼고 수프나 스튜에 쓰이는데 겉보기엔 무해해 보입니다. 하지만 파스닙의 GI는 약 97입니다. 이는 식빵이나 도넛보다 높고 대부분의 디저트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익힌 파스닙 한 컵에는 약 27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파스닙은 뿌리 채소로 거의 전분 덩어리인데 익히면 전분이 빠르게 분해되어 포도당 홍수를 일으킵니다. 보통 푹 삶거나 구워서 먹기 때문에 혈당 지수는 더 높아집니다. 건강한 채소 요리에 섞여 있어 사람들은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영문도 모른 채 혈당 스파이크를 겪게 됩니다. 당뇨가 있다면 파스닙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점수 10점 만점에 8점. 극도로 높은 GI, 숨겨진 위험, 드디어 혈당 조절의 최악의 적, 흰 감자입니다. 특히 러색 감자가 그렇지만 모든 흰 감자가 문제입니다. 의사들이 충분히 경고하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은 구운 감자 하나가 설탕 입힌 도넛보다 혈당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자는 높은 GI 식품군에 속하며 한 컵 분량은 탄산음료 한 캔과 맞먹는 혈당 영향을 줍니다. 러색 감자의 GI는 조리법에 따라 85에서 111까지 나옵니다. 이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감자는 거의 순수한 전분 덩어리입니다. 열을 가하면 전분 구조가 젤라틴화되어 붕괴되고 소화효소인 아밀라아제가 이를 순식간에 포도당으로 분해합니다. 이 포도당은 쓰나미처럼 혈관으로 밀려듭니다. 감자에는 소화가 빠른 아밀로펙틴이 가득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조리법입니다. 굽거나 으깨면 매시드 포테이토, 세포벽이 완전히 파괴되어 전분의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순수 으깬 감자의 GI는 108입니다. 순수 포도당을 100으로 기준 잡는데 감자가 포도당보다 더 빠르다는 뜻입니다. 임상 연구들은 당뇨 환자가 감자를 먹으면 30분 내에 혈당이 치솟고 2~3시간 동안 고혈당이 유지됨을 보여줍니다. 이는 혈관 염증, 신장 과부하, 시력 손상 등 합병증을 가속화합니다. 단 하나의 건강한 채소가 이런 일을 벌입니다. 감자 섭취 후 2~3시간이 지나면 과도하게 분비된 인슐린으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저혈당이 찾아옵니다. 이는 극심한 배고픔과 탄수화물 갈망을 유발하여 다시 고탄수화물 음식을 찾게 만듭니다. 결국 혈당 스파이크와 추락을 반복하는 혈당 롤러코스터에 갇혀 대사 건강이 파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자는 감자튀김, 으깬 감자, 감자 샐러드 등 어디에나 존재하며 싸고 맛있어서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감자를 포기할 수 없다면 과학적으로 입증된 피해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별표 저항성 전분 별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감자를 익힌 후 냉장고에서 최소 12시간 식힌 뒤 다시 데워 드십시오. 이 과정은 소화되지 않는 저항성 전분 함량을 2~3배 늘려줍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이동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은 혈당 스파이크를 25에서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진실은 이 방법조차 문제를 완전히 없애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상당한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니까요. 점수 10점 만점에 10점. 최대치의 혈당 손상. 피하거나 저항성 전분 조리법으로 소량만 섭취. 이제 이 지식을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흰 감자를 식단에서 완전히 배제하십시오. 굳이 드셔야 한다면 익히고 식히고 데우는 방식을 쓰고 양을 4분의 1컵으로 제한하십시오. 파스닙, 전분성 채소는 절대 단독으로 드시지 말고 단백질, 지방과 짝을 이루십시오. 으깬 감자만 먹을 때 GI가 108이었지만 닭가슴살, 오일,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54로 떨어집니다. 식사 순서를 지키십시오. 단백질과 비전분성 채소를 먼저 드시고 10분 뒤에 전분성 채소를 마지막에 드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피크를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저녁이나 밤늦게 전분성 채소를 피하십시오. 저녁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가장 낮습니다. 탄수화물은 아침이나 점심으로 앞당기십시오. 이 변화를 시작한 지 3일이면 에너지가 안정되고 일주일이면 공복 혈당이 떨어지며 한 달이면 당화혈색소, A1C가 개선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채소는 무조건 좋다, 천연이니 괜찮다라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혈당은 전통이나 위로가 아닌 생화학 반응에 따라 움직입니다. 어떤 채소는 여러분을 보호하지만 어떤 채소는 파괴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빵, 쌀, 감자를 혈당 스파이크 없이 먹을 수 있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올바른 건강 정보에 접근할 자격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이 영상이 필요한 주변 어르신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혼란을 통해 이득을 보는 자들만이 공유를 꺼릴 것입니다.